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세계 최강의 단짝을 가립니다. 2016 도쿄 페어바둑 월드컵 김영삼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그 외에도 7개국이 참가를 하면서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국의 선수들이 남녀 최강의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환 구단과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가 이제 한 팀을 이뤘고 그리고 네. 최철환 구단과 여자 랭킹 2위 오유진 선수가 한 팀을 이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도 만만치가 않죠. 네, 중국도 랭킹 1위 커지의 여자 랭킹 1위 위징이 한 팀을 이뤘고요. 네. 남자 랭킹 2위 스위웨와 여자 랭킹 2위 왕천싱 선수가 한 팀을 이뤘습니다. 네, 그 외 국가는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대회 정보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도쿄 페어바둑 월드컵. 자, 우승 상금이요. 이벤트 대회인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돈으로 이제 1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페어바둑 치고는 이례적으로 큰 우승 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호흡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국 규정은요, 제한 시간 없이요. 자, 일본 고려 시간 10회가 주어지고 그 외에는 매수 30초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네,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똑같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속기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참가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팀 남녀 랭킹 1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최정 6단, 최철환 구단과 오유진 2단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최철환 구단은 또 페어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페어대회 우승 경험도 있고요. 네. 호흡을 잘 맞춰줄 것 같고요. 자, 일본 팀입니다. 일본은 개최국이기 때문에 한 팀 더 참가를 했고요. 총 3팀이 참가를 합니다. 시에민 6단, 이야마 유타 9단, 왕징이, 무라카와 다이스케, 무카이 치아키, 이치리 키료 선수가 팀을 이루었습니다. 자, 중국 페어팀 좀 우리가 견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팀도 이 남녀 1위 선수로 구성을 했네요. 네, 위징 구단과 퍼제 구단, 그리고 남자 랭킹 2위 스위에 구단, 여자 랭킹 2위 왕천싱 구단 최고의 커플들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자 대만 팀입니다. 헤이자자 7단, 천수양 9단, 장카이신 5단, 왕얀진 7단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7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자, 우리 최강의 한국팀 박정환 구단과 최정 6단. 네, 어마어마한 선수들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후지집의 우승, 2015년 LG배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최정 6단, 요즘 굉장히 바쁘죠. 네, 바둑리그 선수가 됐는데 네.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개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바쁜 기사입니다. 여자 대회, 남녀 대회를 막론하고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번 2라운드 어떤 팀을 만날까요? 일본 팀을 상대합니다. 이야마유타 9단, 시에민 6단 팀입니다. 이 팀도 정말 경력이 화려한 팀인데요. 이야마유타 9단은 10단전 우승, 본인 왕전 5연패를 차지했고요. 자, 여자 선수인 시에민 6단도 지금 명예 칭호를 얻었어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5년 연속 우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방전 5년 우승하면 명예 본인방 자격을 얻게 되는데 벌써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벌써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역시 2라운드도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한국팀은 1라운드 좀 쉽게 진출을 했는데요. 2라운드 일본 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오래간만에 세계대회를 만들었는데 네. 면모를 보니까 전부 다 젊은 기사들로 참가를 했어요. 네. 페어바둑은 이제 물론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그 커플 간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훈련을 하고 나온 팀이 일본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연습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팀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호흡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팀의 대결 함께 하시죠. (2016) 도쿄 페어바둑 월드컵 초속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분 고려 시간이 10회 주어지고요. 그 외에는 매수 30초 안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국팀이 흙을 쥐고 시작을 합니다. 페어바둑은 보통 이제 여자가 먼저 두면은 네. 여자, 남자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첫 수는 최정 6단이 뒀을 거고요. 그 다음에 CA민 6단.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수는 박정환 9단. 이제 네 번째 수가 일본의 이야마 유타 9단이 착수를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야마 유타 9단이 착수를 하게 되면 다음 번을 여자 기사가 받기 때문에 약간은 불리하다는 게 흑쪽이 약간은 불리하다는 게 정설인데 네. 최정 6단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대회에 SG 페어 바둑 이 대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흙이 좀 불리하다는 정설이 좀 있어서 네. 덤 배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덤 6집 반으로 두지 않습니까? 페어 바둑을 두다 보면은 5집 반, 넉집 반, 뭐 이렇게 덤을 쓰는 팀들도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직장인 그 대항전에서 프로 아마 조합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페어 대국을요. 그때는 덤을 더 적게 써요. 훨씬 적게. 그때는 예. 실력의 갭이 더 크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면은 덤을 네. 훨씬 더 적게 쓰고요. 지금 같은 박정환 최정 6단 이 커플은 굳이 뭐 덤을 굳이 무리해서 적게 쓸 필요가 없는 네.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일본 룰을 적용을 해서요. 6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팀은 박정환, 최정, 그리고 최철한, 오유진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팀이 한 팀 더 참가를 하는데요. 송홍석, 전유진 네. 그 아마추어 팀으로 참가를 했는데 1회전에서 대만의 왕이한진, 장카이 신조를 이기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100으로 13집 반승을 거두면서 네,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흙이 먼저 협공한 수는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 협공하고 3-3을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바둑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 교환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두면은 하나 받고 상변을 침투한다던가 하는 이런 바둑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걸친 교환을 생략을 했고 그냥 협공을 했는데 그때는 보통 이걸 두고 아까처럼 진행됐을 때 지금도 역시 이 교환은 없습니다. 백 하나, 흑 하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좌상기를 눈목자 정도 고치는 이런 바둑을 많이 봤는데 일본 팀은 지금 붙여서 봉쇄당하기 싫다 그런 뜻이고요. 홀수 CA민 6단이 붙인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야마 유타 9단이 늘었고 다시 이제 CA민 6단이 3-3을 뒀고요. 네. 상대에게 깔끔한 이 형태를 만들어주기 싫다는 뜻이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바둑이 보통 개인 경기라 페어 바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간. 네. 그러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조명을 받게 된 계기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였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메달을 노리고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지금 대국하고 있는 박정환 9단과 이스라 3단이 금메달을 차지했었죠. 네. 그리고 또 참가를 하고 있는 최철한 구단은 또 이 김윤영 사단과 팀을 이루어서 동메달을 획득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어 바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 네. 연습조차 거의 없었죠. 물론 페어 대회가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따로 이렇게 연습했던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페어 바둑은 이 룰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개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예민할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훈수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다들 법으로 굳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네. 잘 지켜왔기 때문에 큰 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저도 그때 이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이 줌으로 국가대표팀과 함께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뭐 팻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정말 실제 대회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네. 자, 이번에도 이제 박정환 구단, 최정 6단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틈틈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아기 삭감을 바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약간은 악수긴 하지만 이 교환을 하고 중앙 쪽으로 원활하게 진출을 할 수 있겠고요. 이쪽을 받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 이걸 붙이고 끊어서 네. 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단수를 치고 뭐 있거나 하면 한 이만큼 둬서 다음에 또 단수를 쳐도 계속 버립니다. 사석 작전을 펼치면서 중앙 쪽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가 있죠. CM인 6단이 삭감을 했고요. 아, 제가 아까 깜빡한 게 지금은 이제 여기서 그냥 붙일 수도 있지만 여기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움직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은 어깨를 짚었어요. 먼저 그 자리를 두어 갔는데요. 다음에 젖히는 게 위력적이니까 보편적으로는 이제 늘 거예요. 네. 그때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교환이 네. 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고 나서 붙였을 때 뭔가 모양이 더 안정감이 생겼네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보편적인 진행이거든요. 네. 이 교환이 이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건들지도 CM인 않네요. 6단은 그냥 한 칸을 띄었네요. 가볍게 행마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두지 않은 그 자리를 흑이 두어 가나요? 우선은 하나 들여다본 건 네. 있게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고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백도 반발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돌이 두 개가 쌓이면서 백이 이제 훨씬 더 중앙 쪽으로 진출이 용이해졌죠.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상대방의 돌을 무겁게 만들려고 먼저 들여다보고요. 자, 이 응수타진에 이야마 유타 구단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최정육단 여기서 약간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파트너의 의중이 무언지. 여기서 강수를 선택해 본다면은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뚫는 거 아니면 느는 정도인가요? 아, 이쪽으로. 아,
넘어서 확실하게 안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아, 그러면 변의 집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쪽은 여기가 늘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고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백도 틀은 갖췄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끊어갑니까? 자, 여기서 CM인 6단이 젖혀갔는데요. 지금 차단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젖혔거든요. 오히려 싸움을 유도를 하는 건가요? 글쎄요, 무슨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뭐 탁구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단식도 있지만 복식도 있고 또 혼합 복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여자 선수들은 결정을 짓질 않아요. 아, 좀 이렇게 뭐랄까 결정은 남자 선수들한테 많이 맡기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만 자기 앞에 거만 오는 것만 잘 받아도 아. 이제 뭐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지금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수를 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적절한 수라면 괜찮지만 약간 이상한 수를 뒀다 하면은 남자 파트너를 약간 흔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의식을 해도 또 안 되거든요. 소신껏 두되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이제 좀 남자 파트너한테 맡기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훈련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단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악수는 할 수가 없고 음, 그런 이제 선수 활용을 많이 해주면 남자 파트너 아니면 남자 파트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이제 파트너가 고수일 때는 네. 단수 같은 걸 치면서 고수한테 넘겨주는 패스를 하는 것이 좋은 작전입니다. 네. 순서를 넘기는 거죠. 네. 자, 우선 단수를 쳤고 네. 나오면 이걸 타고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자, 차단은 됐으나 돌파해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일까요? 근데 이 모양은 그래도 네. 백보다는 흙이 더 편하게 싸우는 형태 아닐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까요? 뭐 이거 늘고 만약에 밀고 늘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싸움이 되겠네요. 흙도 뭐 이런 데 젖혀야 되나요? 자, 여기까지는 필연의 네, 수순이라고 여기까지는 필연이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CM인 6단이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CM인 6단 차례가 되네요. 밀었습니다. 예. 흙도 늘면은 어깨 짚는 수법이 있거든요. 아예 젖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젖히고 이쪽 젖히면 늘어서 우선은- 박정환 구단 두텁게 한 점을 잡아두네요. 여기는 백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때 최정 6단이 여기서 강펀치를 하나 날리면 네. 백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집이 많이 났어요. 게다가 아직 백은 공격 대상이고요. 이야마 유타 구단이 고민 좀 되겠는데요. 그래서 붙였어요. 네.
백돌이 하나 붙여지니까 흑도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귀는 좀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도 항상 늘고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척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긴 하거든요. 잊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공격을 했을 때 이 모양은 백은 잡히면 바로 끝나는 바둑이 되고 흑은 혹시 백이 살더라도 바깥쪽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계속 뭐 둘 수 있는 바둑이에요. 긴 바둑이거든요. 네. 부담이 백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젖혀가서 맹공을 퍼부을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상대를 풀어줄지. 네. 좀 답답해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대마 불사라고 해서 어지간하면 대마는 잘 잡히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못 잡더라도 네. 중앙 쪽에 뭐 있는 정도만 손이 되돌아오더라도 살려주고 다른 또 큰 자리 두면 흑은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여긴 늘어야 되겠고요. 늘었을 때 백이 우선은 뛰거나 또는 호구 치거나 해서 어느 정도 안형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설픈 데 두다가 이런 것까지 당하면 이거는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서 CM인 6단 안형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밀었어요. 뭐 이렇게 찌른다는 것은 차단을 노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보통은 이런 수는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순간에는 너무 악수라 네.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바깥쪽이 너무 튼튼해져요. 지금 CA민의 생각은 끊어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 싸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바쁜데요. 여기도 네. 지켜야 되고. 같은 편의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젖혔어요. 아, 젖혔다는 것은 지금 한 점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이 컨비네이션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이걸 나가서 골치 아프겠네요, 이것도. 네, 나갑니다. 이게 CM인 6단의 수익기였나 봅니다. 네. 찌르고 나가는 게. 근데 지금 이야마 9단이 오히려 받쳐줬어요. 이거를 네. 해주면서 CM인 6단에게 오히려 맡겼어요. 늘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때 끊는다. 근데 제가 볼 땐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걸 두면은 이쪽으로 그냥 좀 악수라도 하나 쳐놓고 이렇게 타고 나오면 끊더라도 하나 쳐놓고 이것도 선수일 테고 끊게 되면 백이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CA민 6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끊지 않고서는 지금 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CM인 6단이 한 점을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이야마 유타 9단이 둘 차례입니다.
그냥 막았습니다. 그냥 막았어요. 아, 이때 끊는 것과 안에서 사는 걸 맛보기로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흑도 여기서 만족하고 이 중앙을 지킬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이을까요? 네. 그럼 백도 여기 하나 젖혀서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2패 정도야 계속 버틸 수 있으니까요. 이건 살았을 것 같아요, 백이. 네. 근데 이런 거 찔러놓은 건 상당한 악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최종 6단이 착수할 차례인데요. 자, 싸움을 계속 이어가자고 할지, 여기서 만족을 할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흑이 못 뚫 것 같진 않아요. 살고 다른 큰 자리 점령에 나가면 호구를 치네요. 네. 최종 6단도 만족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끊는 건 이게 있어서 괜찮다. 네. 호구가 정수겠네요. 다음 수로는 여기가 거의 결정적인 것 같고 이런 데를 하나 씌우면 뭐 우하 쪽, 우변 쪽 모양은 많이 없어졌어요. 네. 하지만 중앙 쪽으로는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다음 백이 한 이 정도 둬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한 이 정도 이렇게 중앙을 계속 키워나가면 백이 전체적으로 한 30집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두터움이라면은 백의 확실한 실리를 극복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CM인 6단이 젖혀서 먼저 좀 싸움을 유도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 백은 안에서 살고 흑은 두터움을 쌓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거기를 두나요?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네요. 아직 이게 못 살았으니까 예. 저는 이 정도라면 바깥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흙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정도라면 선착이호가 아주 넉넉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접전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의도가 여기를 이렇게 늘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맥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끊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여기를 선수로 당하게 되면 이건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선수로? 다 받아줘도. 네. 그럼 백 선수를 잡고 다른 큰 자리를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모양 그래서 밑으로 받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고요. 손을 빼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단수 치거나 하면은 그냥 살기는 쉽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밑으로 젖으면 백도 가일수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데를 두면 그때는 이제 흑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데를 두거나 또 뭐 다른 이런 거 하나 교환해 놓고 둘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 정도라면은 흙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 도쿄 페어바둑 월드컵 2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최정팀, 일본 팀을 상대로 대국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접전에서는 우리 한국팀 아주 두텁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6) 도쿄 페어바둑 월드컵 2회전입니다. 박정환 최정팀 2회전에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시에민 팀과 대결을 펼칩니다.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거의 단수를 쳤어요. 상대를 더 괴롭히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백도 뚜렷한 팩감이 없기 때문에 네. 원래 이런 모양은 패를 하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바깥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팩감을 쓸 만한 곳이 없어요. 아래쪽에서 하변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야마 유타 구단도 하변으로. 근데 이거 괜찮아 봅니까? 이런 데 잡으러 가면? 패를 하지 않고서는 위에 한 집을 만들면 그래도 살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설마 너무 이렇게 살아요? 굴욕적일까요? 이건 나중에 네. 따내게 되면 여기에 꽃놀이패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생불 이렇게 살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괴롭지 않습니까, 백이? 패를 하지 못하면 괴로운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자, 근데 패를 걸어가기에도 이 대마 전체가 걸려 있는데요. 또 이 어려운 순간에 시에민 6단이 착수를 할 차례입니다. 패를 걸어가네요. 했어요. 근데 패감이 있습니까? 따내면 이런데 하변? 치나요? 너무 악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너무 악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흑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네. 몰아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요. 자, 기회가 왔을 때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국팀인데요. 자, 여기서 하변 팩감을 그럼 위로 단수를 치는 것도 그렇게 악수가 될까요? 이렇게요. 네. 당연히 악수겠죠. 이건 아예 이을 수도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네. 이어도 백이 다음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여전히 괴로운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흑은 여차하면은 여기 우상기 붙이는 팩감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거는 이걸 두면 따내고 또 다음 팩감까지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인데 역시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악수예요. 네. 저길 뒀다는 것은 이 패를 할 때 팩감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써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빵 따내고 뻥 뚫어서는 이건 흑의 압도적인 우세가 확실하거든요. 네. 다 받아줘야 되는데 다시 따내면 결국은 뭐 이런 걸 써도 또 여길 두게 되면은 또 받아야 되는데 따내고 결국은 이런 데 둬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계속 잡으러 갈 것인지 패를 따내서 타협을 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하겠네요. 자, 박정환 구단 팩감을 어디로 써가나요? 아, 그냥 확실한 팩감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 두 번을 둬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군요. 지금 여기를 다 견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패소를 하면 양걸치고 바둑을 두더라도 물론 이제 패를 해서 약간 손해는 받겠지만 지금 이쪽에서 호구 치는 모양이 흑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득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자산기를 걸치고 한 번 더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15 정도인데 충분해 보입니다. 바둑은 여전히 한국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은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거의 모든 타이틀, 소위 말하는 7대 기전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타이틀을 지금 혼자서만 갖고 있어요. 네. 일본 바둑계 역사상 이렇게 모든 기전을 혼자 독식했던 시절은 거의 없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기량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기사들이 받쳐주질 못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지금 현재의 일본 바둑계는 이야마 유타 구단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 바둑계는 시에이민 6단이 독식을 하고 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독식을 하고 있다가 호지사와 리나라는 걸출한 네. 신예 기사가 등장을 하면서 2파전이라고 봐야겠고요. 일본 팀으로서는 이제 최강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마 유타 구단과 시에이민 6단에게 많은 기대를 할 텐데 현재까지는 너무 강팀을 만나서인지 네. 아직까지는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초반부터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을까요? 아주 의욕적으로 젖혔는데 네. 끊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의욕만 앞섰던 것 같아요. 네. 거길 또 끊습니까? 근데 뭐 아무튼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좀 평범하게 둬서는 재미가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단을 구하겠다는 뜻이고 그건 뭐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넘어가서 괜찮은 거로 보여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것까지 다 해버릴까요? 이제 보통은 이런 교환은 잘 하지를 않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냥 넘을 수도 있겠고요. 자,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이 차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초반 흐름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칸을 띄네요. 늘면 그때 두겠다. 근데 이제 백도 이렇게 치받아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단수를 치고 뒷수레를 미는 행마는 좋은 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띄고 막는 걸 보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아예 손을 어. 뺍니까? 여기 있게 되면은 상당한 큰 집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대범한 착상을 보여주네요. 이 정도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중앙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근데 하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변이기 때문에 백이 차단을 했을 때 확실한 실리로 굳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중앙을 키우려고 했는데 아예 네. 지금 반발을 해버렸어요. 이 백의 반발은 적절한 반발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거 다 받아주고 있다가는 해볼 도리가 없어 보여요. 지금 젖히면 자연스럽게 는다던가 해서 아예 끊어버릴까요? 최소한 늘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괴롭혀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야마 유타 구단이 반발을 했고요. 저는 이제 받아주면 여기까지 막는 걸 선수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젖히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예 중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좌변에서 모양을 정리를 합니다. 우선 막는 것까지는 흙의 권리이기 때문에 백도 받아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중앙을 정리를 하겠죠. 여전히 또 반발합니까? 네. 근데 지금 백이 지금 흐름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승부 호흡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둑이 나쁜데 그냥 순순히 다 응대해 줬다가는 그냥 뭐 힘도 못 써보고 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하변에서 나온 이 몇몇 강수들은 모두 이야마 유타 구단이 선택을 한 수입니다. 네, 지금 받아주면은 그때 슬그머니 나가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야마 유타 구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요. 좀 초반부터 흙에게 끊는 강타를 당한 이후로는 계속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지럽혀 놔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든요. 지금 흙은 중앙을 두고 있지만 마음은 좌하기에도 가 있을 거예요. 선수만 뽑을 수 있으면 흙의 입장에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죠. 백이 좌쪽을 먼저 두어 간다고 해도 흑돌이 그렇게 좀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좌하기요? 네.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진 않죠. 네. 흙은 적당히 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중앙을 계속 미는 거로 봐서는 원래 네. 정상적으로는 늘어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볼 땐. 네. 근데 이쪽 단수를 당하거나 아예 아래쪽 단수 당하면 너무 아파요. 지금 이렇게 단수 쳐야겠습니다. 중앙만 선수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좌악이 한 점 잡는 것이 집으로도 엄청나게 크고 또 두텁기까지 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받질 못하고 네. 자기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흑은 좌변을 벌릴 수도 있겠고 아예 두 점머리를 두들겨서 중앙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자, 좌변을 지킬 것인지 중앙 두터움. 네, 최정 6단은 좌변을 지키고 시작을 합니다. 중앙을 두 점머리를 두들겼는데 흑은 이제 요 백돌 몇 점만이라도 잡고 확실하게 연결을 할 수 있다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백이 전체적으로 집이 그렇게 많은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만 적당히 제압을 하더라도 네. 집 균형을 충분히 오히려 흑이 앞서 나가는 바둑이고요. 또, 또 반발인데 네. 잡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한 반발로 네. 보입니다. 이수도 역시 이야마 유타 구단이 반발을 했고요. 확실히 이런 초일류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승부 호흡이 확실히 좋아요. 조금만 바둑이 불리하게 이제 좀 흐름이 좋지 않으면 비튼다고 할까요? 상대로 네. 하여금 조금이라도 번거롭게끔 하는 수들을 많이 둡니다. 지금 붙이고 또 한 번 젖힌 저 흐름은 CM인 6단도 아주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복잡한 패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또 여기서 이 천지대패를 들어갈 배짱은 없을 것 같아요. 패감이 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러면 중앙을 보강을 해야 될까요? 느는 게 일감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따내면. 그래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모습이에요. 거길 들어갔어요. 따내면. 패감 어디 쓰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박정환 구단이 둔 수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패감이 있습니까? 패감이 있습니까 지금? 자, 여기서 최정 6단 박정환 구단의 생각이 무엇인지 빨리 간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두 방? 근데 이거 너무 자,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변이 다치지 않나요?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네. 백이 먼저 한 수 더 두면 잡힐 거로 보이는데요. 아, 그쪽이 있어요. 아, 지금 여길 둬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뭐 따거나 있거나 큰 상관 없을 거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백이 잡힌 겁니까? 그러면 승부는 여기서 끝날 텐데요. 이거 잡히면 끝나죠. 백은 네. 집이 없어서 안 돼요. 와, 이런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되는 순간에는 바둑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이걸 두고 받아야 되는데 바깥쪽 안쪽에서 이게 나가는 게 안 되면 이거는 절망적입니다. 백에게. 손을 뺐어요. 아, 이건 너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네. 그냥 시원하게 빵 따내도 집도 클 뿐더러 너무 두터워졌어요. 그리고 그냥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이 다른 응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 아예 네. 밑으로 받아버리네요. 여기를 패를 들어가서 따낼 때 패감이 없다고 봤는데 뒤로 무는 수가 있었네요. 지금 다른 수가 없어요. 있거나 따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더라도 백이 잘 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따내고 만약에 이걸 둘 때 이렇게 되돌아가는 게 이것도 역시 바로 거의 잡히는 모양이라 수가 없어요.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수가 있었네요. 지금 이걸 패를 만들어서 네. 흙이 살짝 걸렸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패를 들어가고 다른 데를 두지 않고 이쪽을 단수 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저는 올해 2016년도 묘수 중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속기에다가 네. 또 이제 둘이서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아주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또 무리한 행마가 나오는데 좌변에서만 쉽게 해결이 되면 이 바둑은 어지간해서는 이길 것 같고요. 좀 환상의 콤비네요. 패를 들어가고 뒤에서 단수 치고. 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수 같지만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두고 나선 쉬운데 두기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들이거든요. 참 좋은 묘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점머리 두들겨서요.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런 데를 둬야 하는데 적당히 자세를 잡으면 지금 이 중앙 백돌이 거의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굉장한 고전이에요. 그럼 백은 이제 어디서 다른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흙이 얇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잡는 정도로는 집으로 추격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이거는 끊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물론 좀 안전하게 둔다면 늘거나 뭐 중앙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끊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끊었어요. 역시 정확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면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초반 첫 번째 접전에서도 흙이 포인트를 올렸고, 뭐 중앙 접전은 뭐 거의 결정타네요. 네, 지금 초반부터 계속 전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돌들이 붙어서 싸울 때마다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확실하고 정확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일본 팀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박정환, 오유진, 최철한, 최정 이 커플이 어떨까 싶었는데 이 바둑 내용을 보아하니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뭔가 기풍상, 이미지상은 최정 6단도 이 전투형이고 최철한 9단도 뭐 강한 별명이 있잖아요. 독사 이런 별명도 있어서인지 이 두 기사가 더 잘 어울려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 박정환 9단과 최정 6단의 호흡이 좋네요. 네, 아주 잘 맞습니다. 판타스틱한 호흡이에요. 네. 아직 커지의 위징 그 호흡을 못 봤는데 네. 이 정도 호흡이면 아시안 게임 다시 열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모양 혹시 잡히더라도 바깥쪽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있으면은 그래서 또 이런 데 끊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별게 없으니까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백이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 별로 없습니다. CM인 6단 끊어가고요. 자, 일본 팀은 좌변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보겠네요. 자, 2회전에서 우리 한국팀은 모두 일본 팀을 상대합니다. 박종환 최정팀은 CM인 이야마 유타 구단팀을 만났고요. 자, 최철한 오유진 팀은 이치리 키류 무카이치아키 팀과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받아주더라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있거나 호구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보여요. 물론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는 거는 생불여사죠. 이건 백이 살아도 불만인 형태인데요. 근데 그리고- 지금 상황은 네. 백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도 지금 건드릴 수가 없고 좌변도 뾰족한 수법이 안 보이고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은 좌상기도 흙이 양쪽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장면은 아닌 건데 이 좌변에서 백이 살려고 악수를 몇 번 두면서 자연스럽게 또 좌상의 흙돌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차단하면 늘 그 정도까지는 차단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모양은 살기 위해서 이런 교환을 억지로 다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흙은 전부 연결이 돼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튼튼해지고 살더라도 잡으면 네. 뭐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박정한, 최정조 자, 이대국 승리한다면은 이 반대쪽에서는 송웅석, 전유진 그리고 중국의 커제, 위징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결의 이 승리팀과 준결승전을 펼칩니다. 네. 자, 우리 아마추어 팀인 우리 한국 팀 송웅석, 전유진 팀이 이 중국 팀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쉽진 않을 텐데 네. 페어 바둑은 그래도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지금 이 바둑은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해서는 이길 것 같고요.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커지의 의지행조가 이긴다고 보면 이제 준결승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카드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뭐 한중의 남녀 라이벌이죠. 박정환, 커제, 최정, 위즈잉.
계속 이제 라이벌로 거론이 되던 이 양 선수들인데 또 페어 대결에서는 또 어떤 자존심 대결을 펼칠지 궁금하네요. 글쎄, 제가 보는 세계 랭킹 1, 2위 남자 랭킹 1, 2위와 여자 랭킹 세계 랭킹 1, 2위가 딱 넷이 만났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누가 얼마만큼 훈련을 더 많이 했느냐. 거기서 아마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예 좌변을 잡아버렸네요. 이제 좌변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중앙은 단수 치더라도 밀고 나오고 나갈 때 또 밀면 다 받아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젖히면 그때 이제 돌아가면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하나 늘어놓고 그리고 되돌아가서 잡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 101점을 잡으면서 아주 완벽하게 포획을 했습니다. 자, 일본 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이후는 어떤 수순으로 또 힘들어 갈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